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할 내용은 신경의 발생 쪽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이야기는 경계구랑 서커스 리미탄스로 인해서 센소리와 모터로 나뉘게 되는 요게 포인트가 되고, 그리고 뒤쪽 부위에 CSF의 흐름, 이렇게 해서 오늘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봤을 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 대뇌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이 대뇌 밑에는 이렇게 네 줄기가 이렇게 놓여져 있고, 그리고 네 줄기 뒤에는 이렇게 소뇌가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네 줄기가 끝나는 부위는 이렇게 척수가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뇌줄기와 척수의 경계는 C1 바로 위쪽에 이쪽에서 경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뇌줄기에서 나오는 신경을 뇌신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척수에서 나오는 신경을 척수신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뇌신경자가 붙고 척수신경자가 붙으면 이거를 우리가 말초신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말초신경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추신경계는 척수와 뇌줄기, 그렇죠? 여기 소뇌, 대뇌, 이러한 것들을 합쳐서 우리가 중추신경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신경자가 붙으니까 이 말초신경이고, 신경자를 빼고 나면은 전부 다 중추신경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요 척수에서도 척수신경이 이렇게 나갈 때 요 피아 메타, 그렇죠? 연질막을 뚫고 나가서부터를 우리가 말초신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크게 말초신경과 중추신경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재생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재생되는 세포인 슈반셀을 말초신경계는 가지고 있고, 중추신경계는 올리고덴드라이티스가 초기에 어렸을 때 발생 때는 있지만 그 이후로는 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재생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추신경계가 손상을 당하면 더 이상 회복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이렇게 우리가 나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경을 보게 되면 신경의 타입은 이러한 타입, 이러한 모양을 갖고 있는 신경의 타입이 있고, 두 번째는 이 타입, 세 번째는 이 타입이 있더라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기준을 두고 좀 봐야 되는 게 요 핵의 위치죠. 핵의 위치를 한번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요 핵이 있는 것을 우리가 너브셀 바디, 그렇죠? 세포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포체가 가장 첫 부위에 있다, 이러한 모양을 갖고 있다, 이러한 세포체를 우리는 이 기능을, 이러한 모양을 갖고 있는 신경 뉴런의 기능은 무엇을 하냐? 그러면 모터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양을 갖고 있는 게 모터의 기능을 하고 있다. 그렇죠? 이러한 너브셀 바디가 처음에 있고, 그 다음에 엑손이 이렇게 있고, 덴드라이티스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 중간에, 그렇죠? 너브셀 바디가 여기 이렇게 있다가 하나로 이렇게 내려와서 양쪽으로 이렇게 갈리는, 그렇죠? 요 중간에 이렇게 있는 걸, 이러한 모양을 두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요것의 기능은 센소리의 역할입니다. 센소리의 기능을 하는 신경계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에 있는, 이렇게 가운데에서 양쪽으로 이렇게 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요거는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우리가 특수신경계, 특수감각신경세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특수감각신경세포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후각, 시각, 청각,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특수 감각 신경세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얼굴에만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요 세포와 요 신경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터의 신경의 모양은 전부 다 이렇게 생겼고요. 모터의 신경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센서리의 신경은 이렇게 생겼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브셀 바디, 우리가 척수의 그림을 이렇게 그릴 때도 뒤쪽 부로는 센소리가 들어올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까? 요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도잘 루트 강글리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도잘 척수의 뒤쪽의 가까이에 척수의 뒤쪽에 가까이 루트 가까이에 있는 너브셀 바디가 있더라. 이거는 뭐겠어요? 그러니까 모양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당연히 센소리죠. 모터의 모양은 여기서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나가고 있죠. 앞쪽에서 센소리는 뒤로 들어가고 모터는 앞으로 나온다. 벨 마장디의 법칙이죠. 그래서 모터는 이러한 모양을 가지고 있다. 모양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똑같이 그림을 반복해서 한번 보게 된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센소리의 모양을 갖고 있더라. 센소리의 너브셀이죠. 센소리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모터,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모터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모터의 모양을 갖고 있고 아까 특수감각신경세포 혹은 또 자율신경의 모양을 또 이러한 모양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포스트 인턴 뉴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율신경계를 이런 모양을 보게 된다면은 너브셀 우리가 스파이널 코드에서도 이게 너무 좀 깊이 들어가긴 하는데 그냥 간단히만 설명하면 여기에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여기서 다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러니까 다시 여기에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여기에서 다시 이렇게 연결이 되는 이러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이 감각신경 세포들과 모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따라서 우리가 이 도잘 루트 강글리온이라고 좀 전에 이야기를 했죠. 도잘 루트 강글리온 센소리의 뒤쪽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게 센소리의 모양이고 모터는 여기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내려간다. 그래서 모터죠. 모터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양으로 또한 연결되어 있는 게 자율신경계, 그렇죠? 똑같은 모터의 모양이지만 이 모양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양으로 또한 연결이 되어 있는 게 교감신경은 여기서 여기까지 이 뉴런 다시 연접하기 전 뉴런의 길이가 짧고 포스트 시냅스의 길이가 길다. 여기가 짧고 여기가 긴 게 교감신경의 연접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부교감신경은 여기가 깁니다. 인터뉴런의 프리 시냅스가 길다. 신경의 길이 자체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경의 길이 자체가 여기가 길고 여기가 짧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가 짧습니다. 짧다. 이것은 부교감 신경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부터 신경의 발생을 보면 신경의 발생입니다. 신경의 발생은 처음에 신경판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신경판이 이렇게 시작이 되었다가 이 신경판이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신경고랑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깥쪽에 있던 것이, 이게 바깥쪽 외배엽에 있던 것이 신경고랑의 양쪽이 서로 붙으면서 이렇게 동그라미가 생기죠. 근데 요 안쪽에 있는 요거는 처음에 요 바깥쪽에 있던 요 구조였습니다. 외배엽의 구조였죠.
외배엽의 구조가 안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외배엽에서 뭐가 발생이 되냐면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CNS가 발생이 됩니다. 이게 많이 헷갈리거든요. 우리가 중추신경계는 외배엽에서 발생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것이 좀 많이 헷갈립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신경고랑에서 이 바깥쪽에 있는 이 신경고랑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서로가 양쪽으로 붙으면서 이 중추신경계가 됩니다. 그래서 외배엽으로 발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신경능선이라고 여기 이렇게 발생이 되는데 이 신경능선이 도지알 루트 강글리온과 우리가 이야기하는 말초신경으로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따라 결론적으로 외배엽에서 이렇게 중추신경과 말초신경이 발생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 붙어서 이렇게 우리가 발생이 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발생이 될 때 이렇게 서로 이렇게 발생이 되는데 이걸 좀 더 모식화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더 이해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좀 더 모식화한다면은 처음에 외배엽, 중배엽, 내배엽으로 있다가 아까처럼 신경고랑이 생기면서 두 개가 붙어서 그렇죠. 여기는 외배엽이 되죠. 중배엽, 내배엽입니다. 그러다가 이게 붙어서 뉴럴 튜브 신경관이 그렇죠. 여기가 신경관입니다. 신경관이 형성이 되고 이것이 CNS가 되겠죠. 그리고 붙어서 옆에 있는 게 신경능선이 됩니다. 잘 보이지는 않겠지만 이게 신경능선입니다. 뉴럴 크레스트. 이것이 PNS 혹은 도지알 루트 강글리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따로 떼어서 이것만 따로 떼어서 발생을 보게 된다면은 이것만 따로 떼서 보면 그렇죠. 가장 가운데 뉴럴 캐널이 생기고 그 다음에 벤트리클 존 그렇죠. 여기가 벤트리클 존입니다. 그리고 그 바깥이 인터메디에이트 존입니다. 이 바깥이 인터메디에이트 존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이 여기 맨 마지막으로 생기는 게 맛이 날죠. 가장자리 구역이다 라고 해서 여기가 가장자리 구역이 이렇게 형성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좀 더 확대가 되면은 이렇게 되어서 여기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뉴럴 캐널이 여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벤트리클 존인데 이 벤트리클 존이 이렇게 이 모양 잘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확대가 됩니다. 이렇게 확대가 되더라. 그렇죠? 이렇게 확대가 됩니다. 요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확대가 됨으로써 이 벤트리클 존은 인터메디에이트 존을 나누게 됩니다. 몇 개로 나누냐? 하나, 둘, 셋, 네 개로 나누게 되죠. 다시 이야기할게요. 자, 여기에서 벤트리클 존이 이러한 형태로 여기가 동그라미가 요것이 이쪽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바뀌게 되어서 양쪽 인터메디에이트 존의 양쪽 끝에 붙게 됩니다. 그래서 가상의 이러한 선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서커스 리미탄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서커스 리미탄스. 자, 이거는 별표가 굉장히 많이 붙어도 됩니다. 너무 중요한 이론 중 이게 경계고랑입니다. 오늘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경계고랑. 아마 우리 물리치료를 하면서도 이 경계고랑에 대한 개념 정리만 좀 된다면 우리가 치료 시에 개념 정리하기가 훨씬 좋습니다. 이 경계고랑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경계고랑은 뭘 하는 거냐면 경계고랑에 의해서 모터와 센소리로 나누게 됩니다. 모터와 센소리로 나누게 되더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센소리를 입력을 통해서 올바른 움직임을 이끌어내는 것이 우리의 물리치료사입니다.
혹은 통증이 있는 센소리에다가 우리의 치료적 기법을 통해서 그 센소리의 통증을 없애려고 하는 게 또 물리치료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센소리와 모터가 나누게 되는 발생학적 기준이 경계고랑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이 경계고랑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더 발달이 되면은 스파이널 코드 레벨에서 보시다시피 이 센트럴 캐널 중심으로 해서 설커스 리미탄스가 되면 이 뒤쪽은 당연히 센소리가 되겠죠. 센소리, 모터, 경계고랑에 의해서. 그래서 뒤쪽은 당연히 센소리가 되고 앞쪽은 당연히 모터가 형성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를 하면 이 경계고랑이라는 개념에 의해서 모터와 센소리의 경계를 짓게 만드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좀 더 확대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면은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신경이 발생이 될 때 이렇게 앞내와 그렇죠 중간내, 마름내, 목 이런 것들이 척수로 이렇게 되는데 처음에 머리구비와 목구비가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머리구비와 목구비를 통해서 좀 더 분화가 되는 거죠. 이거는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은 앞쪽이 머리구비와 뒤쪽이 목구비가 된다면은 안쪽 방향으로 두 개가 이렇게 구비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가운데 부분이 뒤쪽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양쪽으로 힘을 주니까 가운데 부분은 뒤쪽으로 빵 터져 나가게 된다는 이야기겠죠. 양쪽에서 힘을 줘서 안쪽으로 탁 굽히면 이 가운데 부분이 뒤쪽으로 터져 나간다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방처럼 그 이야기죠. 그렇죠? 머리구비와 목구비를 통해서 이 뒤쪽에 이 뒤쪽으로 터져 나가는 벤트리클이 폴스 벤트리클이 뒤쪽으로 터져 나가는 이러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으로 이렇게 그렇죠? 머리구비와 목구비를 통해서 뒤쪽으로 넷째 내실이 이렇게 뒤쪽으로 터져 나가는 이러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양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 좀 더 도식화를 보게 되면은 이 머리구비와 이 목구비를 통해서 폰스와 메둘라에 있는 것이 뒤쪽으로 나가게 되어서 넷째 내실이 뒤쪽으로 확대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요 아까 이야기했던 여기가 벤트리클 존이고 내실 구역이고 이쪽이 인터메디에이트 존이고 여기가 마지널 존이 되겠죠. 근데 머리구비와 목구비를 통해서 이쪽이 앞이고 이쪽이 뒤쪽입니다. 뒤쪽이 양쪽으로 터져 나가게 된다 이러한 이야기죠. 양쪽이 터져 나가게 되면은 요 라인과 그렇죠. 다시 여기 잘 보면 이걸 확대해서 잘 보면은 뒤쪽으로 터져 나가면 이쪽에 있는 선과 그렇죠. 이쪽에 있는 선이 뒤쪽으로 터져 나가게 됩니다. 머리구비와 목구비로 인해서. 그래서 이쪽에 있는 선은 뒤쪽으로 이렇게 터져 나가니까 여기 있는 선은 어디로 가냐면은 여기에서 이 방향으로 이렇게 터져 나가게 되고 여기에 있는 이 선은 이 방향으로 이렇게 터져 나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터져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결론적으로는 이 그림이 옆에 그림하고 똑같이 되어 있죠. 넷째 내실이 어떻게 형성이 되냐? 그러면 아까처럼 이렇게 하고 이쪽 부위가
이렇게 터져 나오고, 그리고 이쪽 부위가 이렇게 와서 요 부위죠. 요 부위가 이렇게 터져 나가는 이러한 그림이 그려지겠죠. 근데 서커스 리미탄스는 좀 전에 이렇게 그어졌기 때문에 여기 터져 나가니까 이쪽 부위가 서커스 리미탄스를 가지게 됩니다. 경계고랑은. 결론적으로는 서커스 리미탄스는 요 부위야, 요 부위에 서커스 리미탄스를 가지게 되죠. 우리가 스파이널 코드에서 아까 서커스 리미탄스는 이렇게 되어서 모터와 센소리를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경계고랑은 폴스 벤트리클이 터져 나갔기 때문에 이 넷째 내실은 어디에 있냐 그러면 폰스와 메둘라에 있습니다. 따라서 폰스와 메둘라에서는 경계고랑의 위치가 뒤쪽으로 터져, 목구비와 머리구비를 통해서 뒤쪽으로 터져 나갔기 때문에 경계고랑의 위치가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터와 센소리의 위치가 여기가 메디알이 모터가 되고 라테랄이 센소리가 되는 이러한 모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터와 센소리가 앞에가 모터고 뒤쪽이 센소리였다면 폴스 벤트리클이 있는 구조, 폰스와 메둘라에서는 메디알이 모터가 되고 라테랄이 센소리가 되는 이러한 모양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반복 정리를 해보면, 반복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경계고랑이 이렇게 놓여져 있을 때, 경계고랑이죠. 경계고랑이 놓여져 있을 때 앞쪽이 모터였고 뒤쪽이 센소리였습니다. 앞쪽이 모터와 센소리. 경계고랑에 의해서 이렇게 나뉘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이것이 폴스 벤트리클 쪽으로 가게 되면 머리구비와 목구비를 통해서 폴스 벤트리클 쪽으로 가게 되면은 다시 바뀌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이것을 단면도 쪽으로 설명을 해보면, 스파이널 코드에서는 여기는 폴스 벤트리클이 없기 때문에 모터와 센소리가 이렇게 앞에는 모터, 뒤쪽으로는 센소리, 경계고랑, 서커스 리미탄스, 경계고랑 이렇게 나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카우달 메둘라 오블랑카다. 그러니까 꼬리 순내,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거는 폴스 벤트리클이 없는 쪽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미드브레인, 폰스, 메둘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때 폴스 벤트리클이 폰스부터 시작을 해서 메둘라 반 정도에서 끝이 나는데, 이렇게 여기가 척수고요. 스파이널 코드고, 여기가 미드브레인, 여기가 폰스, 여기가 메둘라인데, 메둘라도 두 개로 나뉩니다. 메둘라 이 순내도 두 개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게 라스트랄 메둘라, 부리 순내, 머리 순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밑에를 카우달 메둘라 오블랑가타, 위에를 라스트랄 메둘라 오블랑가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쪽 부위는 폴스 벤트리클이 있지만 카우달 메둘라에서는 폴스 벤트리클이 없습니다. 카우달 메둘라 오블랑가타는 폴스 벤트리클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모터와 센소리는 앞과 뒤로 이렇게 나뉘게 되겠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라스트랄, 그렇죠. 그 위쪽에 폴스 벤트리클이 이쪽은 존재합니다. 폴스 벤트리클이 있으면은 왜 바뀌냐? 머리구비와 목구비로 인해서 폴스 벤트리클이 뒤쪽으로 터져 나갔기 때문에 경계고랑이 바뀌게 됩니다. 경계고랑의 위치는, 서커스 리미탄스의 위치는 이렇게 바뀌어서 센소리가 라테랄에 위치하게 되고 모터는 메디알에 위치하는 이러한 모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폰스 레벨이죠. 여기도 폰스인데 이 폰스 역시도 폴스 벤트리클 때문에 메디알 쪽이 모터가 되고 라테랄 쪽이 센소리가 되는 이러한 모양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다음에 있어서는 미드브레인 라인입니다. 미드브레인은 모터와 센소리가 앞뒤로 나뉘겠죠. 당연히 폴스 벤트리클이 없기 때문에 앞쪽이 모터고 뒤쪽이 센소리가 됩니다. 대뇌 역시도 마찬가지겠죠.
앞쪽이 모터고 뒤쪽이 센소리. 여기가 프론탈 롭이고 파리에탈 롭. 앞쪽이 모터고 뒤쪽이 센소리. 당연히 경계근황의 원칙을 따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이상입니다.